우리 이재명 대표님의 부산 방문을 환영합니다. 네, 부산시당위원장 이재성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서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박형준 시장을 공식적으로 3번 만났습니다. 2번은 1대1로 공개와 비공개 회담을 했고, 마지막 3번째는 이재명 대표와 박형준 시장의 회동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6일 박 시장과 이 대표의 비공개 간담회가 언론에 브리핑되는 걸 보고 매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교활한 정치 행위구나 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내에서 온건파에 속합니다. 부산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정말 쇠퇴하고 있는 부산경제를 살려야 하겠다라는 것은 정치인 이재성의 소신입니다. 하지만 시당 내에서는 지금 부산시장과 그렇게 웃으면서 협업할 땐가 라고 하는 따끔한 비판도 많았지만, 저는 먹고 사는 문제에 파란당 빨간당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는 제가 지난 4월 총선 때부터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입니다. 오늘 잠시 텀을 두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최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기자분들에게 차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겁니다. 3월 6일에 있었던 것을 오늘 3월 12일에 기자회견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공식 회견문 발표하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거짓과 교활한 정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동 내용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발표한 것에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월 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부산의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인 북극항로 개척 간담회를 위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시는 이 간담회에 앞서 여러 차례 회동을 요청해왔고, 양측은 북극항로 개척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합의하에 비공개를 포함해 총 20분간의 회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기반으로 비공개 회동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부산시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협력의 기회를 박형준 시장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훼손한 행위였습니다. 부산시장의 거짓과 교활한 정치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공개 회담 직후 일방적 언론 발표. 이재명 대표의 공식 일정이 11시 20분에 시작된 직후 부산시장은 사전 협의 없이 비공개 회동 내용을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사실과 달리 거짓말을 하고 회담 내용을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회동 당시 회의 내용을 전혀 메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꾸며 발표한 것입니다. 산업은행 관련 거짓말. 박형준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산업은행 관해서 이런 방부도 하지 않았다는 자극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박 시장에게 서울시장이 산업 이전에 반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은지라는 취지로 질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명시적이고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은 서울시장이 반대하지 않는다며 정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산업은행과 관련해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상황을 호도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산업은행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역의 문제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국민의 현역 유력 의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서울 지역 국회의원이라도 산업은행 이전에 부산 이전은 반대한다.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겁니다. 부산 의원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산업은행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이 아닙니다. 부산과 서울 그리고 수도권 사이에 있는 고질적인 그런 소통 부재와 합의 부재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세 번째,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 지연 우려 논의 회피. 기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부산에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덕 신공항 문제입니다.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은 부산의 발전과 시민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부산 언론을 포함한 다수의 매체에서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부산시는 이 상황을 계속 축소해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재명 대표가 물었습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고. 제1야당 대표가 부산시를 가장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예산입니다. 그러자 부산시장은 어려움이 없다며 논의를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가덕 신공항의 활주로 폭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이러다가 큰 비행기가 가덕 신공항에 이착륙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덕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부산시장이 예산에 문제없다라고 할 때입니까? 이거는 부산시의회에서 분명하게 한번 짚어주길 바랍니다. 네 번째, 북극항로 개척 문제입니다. 이번 회담은 북극항로 개척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처음부터 회담의 주요 주제인 북극항로 개척은 시급하지 않다고 말해 오히려 이 대표가 북극항로 개척은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해야 할 정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극항로 문제 받아야죠. 그리고 예산에 반영해야죠. 지금 부산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안 도는 겁니다.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서 바로 추경 신청하겠다. 예산 반영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공개하기로 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사실을 왜곡한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자 부산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이속만 챙기는 교활한 행위입니다. 부산시장의 신뢰 훼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LCT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LCT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년이 넘도록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처분 시기를 정한 적 없다고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두 번째,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참패 관련입니다. 부산시장은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 차례 전 국민을 상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119대 29에 참담한 대패였습니다. 진정성 어린 사과했습니까? 엑스포 유치 참패에 대해 진정성 어린 해명과 사과 없이 부산 글로벌 허브 토끼 특별법을 앞세워 시정 실패를 득표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토끼 특별법을 앞세워 시정 실패를 득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어 부산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산시의 무능과 리더십 부재로 영업이 7위의 부산 기업인 에어 부산은 결국 부산을 떠나게 됐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조은태 회장 인터뷰 보셨죠? 그 자리에 박 시장이 가 있었습니다. 부산 시민한테 어떤 메시지 내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비공개 회담 바로 직후에 이런 이야기 있다라고 다 이야기하면서 조은태 회장과 박 시장 사이에 대한항공 이후에 에어 부산의 존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당장 공개해야 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 지역 항공사인 에어 부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도의 협상력과 정치력이 필요함에도 국책은행과 민간 대주주와의 소통과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박 시장의 무능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에어 부산 놓친 게 이것도 민주당 탓입니까? 상공계와 시민사회에서 그토록 힘을 모아줬습니다. 에어 부산 분리매각 실패로 부산시장은 또 한 번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사업입니다. 대학을 만나보면 박형준 시장이 제왕적이다라는 말을 할 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박 시장이 그럴까? 이날의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대학과의 소통 과정에서 박 시장이 고압적이고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비공개 회담을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그게 사실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산시는 교육부가 지역대학에 지원하는 라이즈 사업 5개년 계획 평가에서 전국 17개 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민주당 탓입니까? 교육부가 지원하는 성과급 중 35억 원을 확보한 부산은 173억 원을 확보한 충청권에 크게 뒤처졌으며 이는 부산시와 대학 간 소통과 협력 부족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 부산시는 교육감 복을 선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 운동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 제공 당사자 지금 부산시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교육감직을 박탈당한 하윤수 전 교육감을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교육정책 고문으로 임명을 강행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뭐 안 좋은 기사 나오면 그만이겠지. 뭐 기자들이 좀 더 쓰겠어? 그냥 갑시다. 뻔하게 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궐선거를 일으킨 당사자가 지금 보궐선거도 끝나기 전에 부산시의 정책 고문으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론의
건강한 비판적 견해에도 박 시장은 오로지 자기 입속으로 해석합니다. 부산시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박형준 시장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박형준 시장의 시민 무시와 시정 실패, 제왕적 행태가 부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신뢰와 협력의 원칙을 깨고 부산 시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박 시장은 자신의 입속은 챙기지만 부산시는 국가적 협력 계획을 잃고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을 이제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까? 이에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 번째, 박형준 부산시장은 비공개 해동 내용의 왜곡된 발표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 둘째, 부산시장은 LCT 아파트 처분 등 대시민 약속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 세 번째, 부산시장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교육감직을 박탈당한 하윤수 전 교육감의 시교육정책 고문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특히 이거는 오늘 오후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분명하게 박 시장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윤수 전 교육감 시교육정책 고문 임명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네 번째, 부산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지 말고 부산 시민과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시정에 임해야 한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 문을 열어두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신뢰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